한겨울 저작거리. 얼어붙은 손으로 엿을 다리던 19살 처녀가 갑자기 동작을 멈췄습니다. 아, 우리 어머니랑 똑같이 생겼어요. 귀한 집 도련님 차림의 8살 아이가 그리움과 놀라움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애절한지 차마 고개를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여인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정월 대보름이 지나고 입춘을 앞둔 시절이었으나 하늘은 여전히 매서운 칼바람을 내리품고 있었습니다. 한양 종로의 저작거리에는 이 혹한에도 불구하고 좌판을 펼친 장사치들이 드문드문 보였는데 그중 유독 눈에 띄는 젊은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연하였습니다. 19의 홀로 엿장수 노릇을 하는 연하는 오늘도 꽁꽁 언 손을 입김으로 녹여가며 엿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낡아서 솜이 삐져나온 저고리,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역력한 치마. 하지만 그 피로한 눈빛 속에 총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연하는 원래 총명하기 이를 데 없는 처녀였습니다. 서당에서 글을 배울 기회는 없었으나 어깨너머로 익힌 천자문을 혼자 깨우치고 이웃 양반댁에서 흘러나오는 경서 강독 소리만 듣고도 그 뜻을 헤아렸습니다. 훈장들은 하나같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 아이가 남정네로 태어났더라면 과거에 급제하여 조정의 동량이 되었을 것이로다. 하지만 그런 칭찬은 연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녀 앞에는 자신을 키워주신 김씨 할머니에 밀린 약값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폐병 말기였습니다. 의원은 이미 손 쓸 수 없는 지경이라 했지만 연하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버텨주십시오. 제가 기필코 살려드리겠사옵니다. 연하는 언 손을 호호 불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으나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올 시간에 엿 한 가락이라도 더 팔아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종로 큰 길을 지나던 호화로운 가마 행렬 하나가 연하의 좌판 근처에서 멈춰 섰습니다. 한눈에 봐도 예사 집안의 가마가 아니었습니다. 가마의 장식이며 하인들의 복색이며 모든 것이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명문가임을 짐작해 했습니다. 가마 안에서 조그마한 손이 휘장을 걷었습니다. 잠깐 서시오. 달한 냄새가 나는데요.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늙은 집사가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저것은 엿이옵니다. 도련님. 허나 도련님께서 드실. 나는 저것이 먹고 싶소. 집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이조판서 이재영 대감의 손자 도윤이었습니다. 8살의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뒤 사내진미를 차려 놓아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명의를 불러 진맥해봐도 몸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오직 마음의 병이라는 것이 의원들의 한결같은 진단이었습니다. 그런 도윤이 난생 처음으로 무언가를 먹고 싶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집사는 급히 연하의 좌판으로 다가갔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내어다오. 연하는 가마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휘장 사이로 창백하고 야윈 어린아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명품 비단 두루마기를 걸쳤으나 뺨은 해쓱했고 눈 밑에는 어린아이답지 않게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저리도 어린 것이 무슨 시름이 있기에 저토록 수척한 것인가. 연하는 따끈하게 달인 엿가락을 정성껏 종이에 싸서 건넸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엿을 한 조각 떼어 입에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듯 천천히 씹더니 이내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달아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너무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놀라움, 반가움,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작은 기쁨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집사는 숨을 삼켰습니다. 도윤이 무언가를 먹는 모습을 본 것이 대체 얼마 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엿을 한 번 더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연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오래 머물렀습니다.
마치 잊고 있던 무언가를 떠올리는 사람처럼. 그리고 그 아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 우리 어머니랑 똑같이 생겼어요. 연아의 손에 들고 있던 엿가락이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 말씀이십니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웃으셨어요. 연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큰 상실을 겪었는지 그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히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윤은 엿을 다 먹을 때까지 연아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다시 만난 것처럼. 내일도 여기 계세요. 연아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매일 이곳에서 장사를 합니다. 도윤의 얼굴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럼 내일도 엿을 먹으러 올게요. 가마 행렬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휘장이 내려가기 직전까지도 도윤의 시선은 연아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연아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여전히 차게 불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를 닮았다니. 그 말이 왜 이렇게 마음에 남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정말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가마에서 내려와 연아의 좌판 앞에 앉아 엿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사가 곁에서 계속 눈치를 보았지만 도윤이 조금씩 웃고 말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 막지 못했습니다. 연아는 그저 평소처럼 엿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도윤이 오는 시간쯤 되면 조금 더 따끈한 엿을 준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엿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조청을 오래 끓여서 만드는 것입니다. 손 안 아파요. 조금은 아프지만 괜찮습니다. 그렇게 소소한 대화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만큼은 도윤의 얼굴에서 그늘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이조판서 이재영 대감의 사랑채에서 집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도련님께서 요즘 조금씩 기운을 차리고 계십니다. 이재영은 놀란 눈으로 집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냐? 저작거리의 한 엿장수 처녀를 만나신 이후로 말입니다. 그 말에 이재영의 눈썹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엿장수, 처녀라 하였느냐? 사랑채 안의 공기가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이재영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그 처녀를 한번 보아야겠구나. 그 말 한마디로 연아의 운명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멀리서부터 말발굽 소리와 함께 커다란 행렬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이조판서 대감 행차다. 누군가 낮게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길가로 비켜섰습니다. 연하는 순간 손을 멈추었습니다. 커다란 가마 하나가 그녀의 좌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휘장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단정한 수염과 위험 있는 눈빛을 가진 중년의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바로 이조판서 이재영 대감이었습니다. 그 뒤로 도윤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저기에요, 할아버지. 이 누나예요. 연하는 급히 몸을 낮추어 인사했습니다. 소인, 연하라 하옵니다. 이재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단순히 장사꾼을 보는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깊고 복잡한 눈빛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보거라. 연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재영의 눈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정말로 닮았구나. 연하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재영의 눈에는 분명 놀라움과 그리고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재영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집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 처녀에게 은전을 넉넉히 드리거라. 그러나 연하는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은 그저 역값만 받으면 되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감히 거절하지 못할 큰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재영의 눈에 흥미로운 빛이 스쳤습니다. 욕심이 없는 처녀로구나. 그는 잠시 후 천천히 물었습니다. 혹시 부모는 계시느냐? 어릴 적 어머니를 여의고 지금은 병든 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사옵니다. 이재영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그렇구나. 그는 다시 한번 연하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말을 했습니다. 이 처녀를 내 집으로 데려오거라.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하 역시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조 판서가 저작거리의 엿장수 처녀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왜였을까요? 단순히 손자를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이재영 대감은 이 처녀에 대해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일까요? 연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